이현주가 상임위에서 배제됐다며 날뛰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 탈당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김용민 의원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원장까지 거부당했는데도 아쉬움을 표했지 민주당 내부 총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그럼 빨리 마무리해줘야죠. 검찰개혁을 못하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이 이 검찰에 의해서 다 브레이크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예를 들면 검찰개혁 문제를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되면 네. 외연확장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게 굉장히 거칠거든 주장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전통적 지지층들이 마음이 조금 열린다고 검찰개혁 문제가 매듭이 좀 지어지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일 걱정거리인데 제가 하나씩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네. 그 김인수 총리가 어쨌든 정부도 본인도 그렇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 그런데 정부안은 없다. 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몇 개월째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부안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저는 그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은 매우 환영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안을 보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좀 갈리긴 하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도 결론적으로 저는 괜찮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속도 7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 안이 넘어오면 네. 그럼 정부 안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하는 시간들이 또 걸리거든요. 45일인가 또 뭐 걸린다면서요? 예, 뭐 입법 예고하는 예고안도. 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막 문제 제기하고 우리 내부 토론하는 시간이 그런 꽤 걸립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거기까지 감안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안이 안 오고 우리 민주당 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차라리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다만 저는 이제 이게 공개가 되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만든 안 그다음에 고민했던 흔적들을 그래도 당에게 주어서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좀 줘서 참고는 해야죠. 참고할 수 있게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셨던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들이 정부는 어떻게 그거 풀어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들은 예산도 법사위원들에게는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17억 들어갔죠. 17억 들어갔잖아요. 예, 예. 법사위원들에게는 그래도 공유해서 맞아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비공개로 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 굉장히 하고 싶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법사위원장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재선 의원 때문이라는 네. 한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 기대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래도 간사 자리는 김용민만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예. 저도. 근데 간사 발표가 났는데 김승원 의원이 간사가 되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하셨잖아요. 네.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간사 역할을. 예. 왜 안 됐습니까 이번에 간사?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 김승원 의원님 잘하실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아니 뭐 서영교 회장도 뭐 결론적으로 이제 잘하실 분이고 이미 그런 열심히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잘 상의해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재선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건 사실 틀렸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 이미 아니 그 최민희 의원도 최민희 했어요. 의원이 그 과방위원장 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일 네. 재선 의원 6명이나 상임위원장 했어요. 뭐 이재정 의원도 산자위원장 했고 예, 예. 우리 소병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 김경우 의원님 이런 분들 다 재선 때 이미 상임위원장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니까 못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냥 제 생각에는 김용민은 절대 안 돼. 약간 그런 예, 기류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제가 뭐 간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긴 그러니까 한데 모든 검찰 개혁의 공이 김용민 혼자 독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질 의원들 있겠죠. 내가 볼 때 그거보다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 있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해져야 돼. 민주당이나 정부나 청와대 네. 김용민이 핸들링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 나오고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봐. 제가 온건한데 저는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네.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예.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참. 아무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당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7월달 속도를 내자 이 얘기는 하셨고. 네, 그 얘기는 절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에요. 이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가도 안 되고. 그 전에 끝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혹시 뭐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가 새로 지도부에 그래도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라고 논의가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예. 저는 예. 10월 달에 예. 검찰청 국감이 아니라 공소청 국감을 하고 싶어요. 예. 진짜 끝내야 돼요. 근데 법사위원도 보니까 전투 의지가 좀 센 분들도 있지만 조금 그렇게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온순한 분들, 개혁성이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안 드는 분들도 꽤 포진돼 있어요. 제가 명단을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위원장이 소영교, 간사 김승원 맞죠? 네. 그다음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 이렇게 민주당은 그렇게 돼 있고 조국 혁신은 박은정 의원이 들어올 것 같고. 네,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죠. 네. 그 최혁진도 들어왔네? 아니요, 진보당의 손소로 의원. 아 손서로 의원 네. 그렇게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전투력이 과거에 21대였나요? 네, 예. 22대 22대 전반기에 비하면 약간 조금 화력이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 느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법사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께서 평가를 해주실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간 검찰 개혁을 7월 달까지 끝낼 수 있느냐에 지금 모든 포커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법사위원들이랑 계속 상의해서 이때 끝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공감대를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 리더십을 좀 잘 발휘하시고. 제가 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 그래도 그 초선 의원들도 많고만 보니까 꽉 분기를 좀 잡으시고. 아니 진짜 이제 법사위는 생중계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좀 평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회의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내부에. 네, 맞아요. 그럴 때 조율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모르니까 그렇죠.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있죠. 네, 네. 근데 아무튼 박은정, 김용민 또 이런 분들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이 이 형사입건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종합특검이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종합특검이 예. 조용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 조용히 예. 근데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동안 다른 특검에서 못했거나 놓쳤거나 했던 것들이 하나씩 그래도 밟아가고 있어서 네. 종합특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원희룡 입건도 그렇고 또 뭐 이제 체포하겠다고까지 네, 얘기했고 원희룡은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얘는 또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체포하면 되고요. 네. 체포는 체포 요건만 맞으면 그 범죄가 네.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소명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는 체포 요건 맞으면 체포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예. 심우정.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건에서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대검 압수수색했을 때 문건 중에 이 나중에 이제 그 포고령을 위반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관련된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문건 같은 것들이 좀 예.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에 내란에 그래도 개입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물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이 그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네. 갑자기 이렇게 지기현이 구속 취소하니까 갑자기 즉시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네. 주장했는데 누르면서 포기시켰어요. 네. 포기시킨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윤석열과 공범관계였으니까 저랬던 거 아닐까. 당시에도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의심들이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밝혀지고 있는 있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검찰개혁 얘기 좀 나눠봤고 이제 당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지층 간의 갈등이 있었고 엊그제 또 어제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 이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전통적 지지층들의 마음이 좀 식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네. 지역의 당원들 좀 만나보면 그런 느낌도 좀 전달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전통 지지층들이 마음이 식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여전히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지지와 신뢰가 있긴 있는데 예. 조금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조금씩 지금 지켜보자 관망하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게 이제 정도로 열정이 좀 낮아진 거지. 뭐 그렇게 마음의 온도가 낮아진 그렇게 거지. 해석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주요하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 처음에 지지층들이 걱정을 좀 하기 했었거든요. 했죠. 개혁이 좀 늦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속도에서 이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저 개혁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아?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바라보는 것처럼 조금 더 관망해보자. 그래도 지지는 당연히 보내긴 하지만 조금 더 관망해보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 특히 당이 중심이 돼서 개혁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과 정부는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주체이긴 하지만 현장에 있으면 개혁보다 더 많은 아까 뭐 김남국 어떤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아니면 외교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도 피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회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부를 돕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지금 하기 어려운 역할을 굳은 일, 그렇죠. 해야 할 일, 이걸 당이 하는 거지. 겁니다. 그럼. 그래서 필요하면 칼도 빼들고 그렇지. 휘둘러야 될 땐 휘둘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당이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이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 지지층들이 다시 또 열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누구 일각에서 뭐 모두의 정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당의 색깔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노선 차이가 없는데 왜 존재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정당 말장난 같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당의 이제 발전 이게 뭐 단계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엘리트 정당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중 정당으로서 당원이 이제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가면서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대중 정당을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포괄 정당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뭐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 정당이 결국에는 그 정당의 노선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어떤 관심사들, 국가 전체의 관심사들을 다 관여해야 되는 그리고 해결책을 내야 되는 정당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해서 포괄 정당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다들 하는데 포괄 정당으로 가더라도 핵심인 우리의 노선은 있어야죠. 그 당의 강령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진짜 그러니까 국민적 이익이 되는 거, 국가적 사안 당연히 다루죠. 그거 언제 안 다룬 적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압도적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실용 정책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서 실용주의 정책도 붙여가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하는 정책 방향은 다르구나. 그런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걸 보여달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지. 그렇죠.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박수를 받는 가장 큰 게 이제 효능감들이거든요. 현장에서의 행정 능력을 정말 10분 발휘해서 효능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으로 오면 당이 그동안 가려고 했던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또 효능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이 무색무취해져 버리면은 그러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나 민주당을 지지하나 차이점이 없게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존재해야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정당의 스펙트럼이 좁아요. 이제 뭐 남북 대치 상황이랑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요만한 틈에서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구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안에도 분명히 구별이 존재합니다.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왜 지지자들이 열받았냐면 예를 들면 리박스쿨 문제가 터졌다. 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최강욱 의원 뭐 이렇게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했어. 근데 현역 의원들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모르세요. 아무 입장을 안 내.
예를 들면 쟁점이 되는데 뭐 의원이 관련돼 있는 발언들이 과거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 기준이 없어졌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한다든가 과거의 발언이니까 최근의 발언은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정리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이 기강도 없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의 리더십이 부재하는 현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박스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이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그거 지금 청소년들 문제 얼마나 리박스쿨 심각해. 어제 배제고 뭐 이런 게 다 연관된 거거든. 그렇죠. 이거 끌어내야지.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들이 그 입장을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먼저 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당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표시되고 전달되고 때로는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논의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정책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의원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해서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가야 될 노선은 이걸로 정한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과 1인 1표는요. 당 내부 문제고 과거 문제 틀렸어요. 검찰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검찰개혁이 과거 문제입니까? 검찰개혁이 됐어요? 제 말 맞죠? 검찰개혁이 과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래예요. 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원한 거 있어요. 하지만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나 해놓으면요. 저 이재명 대통령 평생 박수 칠 거예요. 딴 거 기대 안 합니다. 제발 검찰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은 대통령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실 뿐이에요. 응? 저는 그리고 진짜 이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1인 1표제는 당 내부 문제, 과거 문제. 1인 1표제요. 김남국 의원님. 지금 1인 1표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선거에 적용된 게 없고 이번 전당대회가 처음이고요. 이게 검찰개혁을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검찰 논리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김남국. 그 총명했던 김남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대통령에게 민생 팽개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나 제발 뭐 7인이든 찐명 의원님들이시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진짜 이 진성당원들, 오래된 전통당원들이 검찰개혁 요구하면서 민생 팽개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민생은 당연히 챙기되 민주당이 개혁을 멈추면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었던 거는요. IMF를 극복해서예요. 그 당시에는 개혁보다는 IMF 극복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이라는 정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왜 여러분들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겼죠? 개혁에 실패해서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 분석을 하면서 민주진영이 가장 강할 때 민주진영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뺏겼나를 분석을 해보면요. 개혁을 제대로 했던 정부나 그런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죠. 우리가 연속 집권한 건. 그때는 IMF를 극복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알다시피 사학법과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어떤 시대적 민주진영의 과제에 머뭇거리다가 사실 정권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들 보셔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민주 진영은 개혁에 실패하면 정권이 넘어갈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개혁을 성공하면 민주당이 그만큼 힘이 커진 거고요. 개혁을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하나의 척결하듯이 정광석과 같이 해야지 찍소리도 못한다 그러냐면요. 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요. 그들이 민주당을 향한 칼날들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개혁을 성공하면 개혁 성공이라는 건 뭐죠? 제거했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골마 터진 아픈 부위를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 진영이 앞으로 어떤 개혁을 추진하든지 저쪽은 쫄아요. 근데 개혁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건드리지도 차라리 안 건드렸어도면 될 거를 건드리는 바람에 윤석열이라는 괴물들이 나타난 거죠.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 실패가 결국은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그리고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절대 권력 뺏기지 않는다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민생은요. 정부가 당연히 챙기는 것이고 진보가 국힘당보다 훨씬 경제정책 잘 펼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재벌을 개혁을 외쳤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재벌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어떤 하이닉스 회장과 SK 회장과 잘 지내는 모습 과거 같으면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비판하지 않잖아요. 왜 안 비판하지 않냐? 현실에서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가치, 기업의 국가의 성장주의에 이바지하는 것들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의 힘을 배제를 하면서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친자본, 친서민 정책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저는 사실 박수를 쳐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왜 정권을 뺏기냐?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서 그래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개혁의 실패를 즉 힘이 있는데도 개혁에 실패하면 지지자들이 돌아서요. 그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밀어붙여갖고 처절하게 이 정부가 개혁적인 정부였다 그러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강한 집권이에요. 이런 헌정사상 시작부터 강력한 권력을 잡은 집권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할 땐 123석 시작이었어요. 집권 4년 차 때 180석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시작과 동시에 190석이라는 범진보의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선거 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을 거다 이런 착각과 오만에 빠지면 안 돼요. 개혁에 실패하면요 지지층도 돌아서고 강력한 반대 세력들과 민주당의 적들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만 민생과 나머지 경제도 잘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은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에 가장 밀접한 게 검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검찰개혁만 우리가 제대로 해놓으면요, 검찰이 앞으로 정치권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고 민생에 오히려 검찰의 수사력이 검찰의 어떤 그 기소와 공소가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정치 검찰들이 이 사회를 이끌다 보니까 정치 검찰들이 일반 사건들은 자범 취급하고 정치권 수사는 특수부가 나서서 총력을 다하고
저는 오히려 검찰 개혁은 민생 안정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뭐 사이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김남국 의원님은 왜 저 얘기를 하셨나?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2번째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저는 저 워딩을, 똑같은 워딩을 2번째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가 김남국 의원님한테 축하한다고, 재선 축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님이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 때 우리 지역구에서 검찰개혁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언제까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어야 되냐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연히 그런 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들리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지를, 저는 선거가 치른 다음에 저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 그러면서 저는 응해줬어요. 근데 배지를 달고 나면 다른 거예요. 배지를 달고 나면 당연히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국힘당과의 전투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상임위 배정과 민주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런 발언이 왜 나왔냐? 이재명 대통령 인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김남국 의원이 철험회나 이쪽에 있을 때 같이 강한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대통령 자체가 알아서 국회에서 개혁할 건 하고 민생 챙긴다. 그건 대통령이 하는 생각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개혁을 하자라고 하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검찰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하냐. 그래서 보안수사권이라도 조금 남겨주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 그 민주당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는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검찰 개혁을 안 하고는요 넥스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